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범정부 차원의 논의 기구를 통해 이 문제 해법을 찾기로 했는데요. 정 총리의 발언과 의미를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4년부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시도 상생 논의마저 가로막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정 총리는 광주 전남 기자들을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부터 강조했습니다. 이미 이전 지역을 결정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대구 군공항 상황과 비교할 때 광주 전남의 지역적 문제로만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그대로 이 문제를 표류시켜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양 시도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면 관계부처를 모두 포함시키겠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와 국토부 또 필요하면 행안부든 다른 기재부든 다른 정부 부처에 책임 있는 그런 공직자들도 포함을 해서 좀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도 지자체 간 협의가 가장 중요했다며 광주 전남 역시 합의와 더불어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이런 노력 그리고 또 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셔야 이 숙제를 풀 수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범정부 협의체 구성은 물론 첫 회의까지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밝힌 데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지자체는 공동 환영문을 내고 막대한 재원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해결되기 어렵다며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시도민의 신뢰와 수용 속에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지자체는 또 광역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광주 나주 노선과 광주 화순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서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사업 추진 단계마다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광양 칠성리 한 도시계획도로, 이른바 서방도로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아들 명의의 땅 일부가 포함된 데다 도로 개설로 인근 토지 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해 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소방도로는 어떻게 추진된 걸까? 정 시장 취임 3년째인 지난 2016년 광양시는 도로 개설 계획을 세웁니다. 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7월 도로 개설 문제가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담당 과장은 해당 도로가 인근의 건립 예정인 청년 행복주택과 연계한 사업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등은 행복주택과 도로가 놓일 칠성리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이듬해 해당 도로 공사비로 5억 원, 행복주택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박말래 의원은 광양시가 계획도로 설정 3년 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수십 년째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미실행 소방도로부터 만드는 편이 낫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광양시는 2019년 12월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입건된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고 그냥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시민에게 직접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다. 커지는 의혹에도 정현복 광양시장은
조만간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5월 단체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원 자격 박탈을 놓고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5.18 41주년을 앞두고 기념 행사 준비와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단체가 입주해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 앞 한 달 가까이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독선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회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갈등 끝에 구속 부상자회는 최근 정기 이사회를 열어 회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인 회사물처럼 운영을 해갖고 각 이사들한테 물어보고 표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우리 이사들이 해임한 건을 찬성한 걸로. 해임안은 통과됐지만 내부 갈등과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문 회장 측이 폐해를 선언한 이후에 안건이 처리됐다며 이사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이사회를 강행 처리하고 뭐 해임을 했네 혹은 뭐 누구 징계를 했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 무효다. 5.18 부상자회도 임원 자격 박탈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상자회는 지난주 임시총회를 거쳐 김희종 회장의 사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도 사퇴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맞서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41주년 5.18 기념행사를 앞두고 5월 단체 내부의 반목이 거듭되면서 행사 차질 우려까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장휘국 교육감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등학교 사육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상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의) 첫날, 따뜻하긴 하지만 하늘빛이 다소 어둡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2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종일 흐린 가운데 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초속 10에서 16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0m 안팎으로 이 정도면 간판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색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도서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동부 남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고요.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한평과 나주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순천과 광양, 구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9도, 강진과 장흥 18도, 완도 17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낮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남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오전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20대 대학생으로 서울에서 같이 거주하는 친형이 확진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확진자는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돼 오다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 전남 지역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보면 2월 기준 광주 지역의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는 91.4로 전년 같은 달보다 30.6%, 전남은 87.4로 15.5%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의 2월 건설 수주액은 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1%나 감소했고 전남은 5,900여 원으로 77.3%가 증가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인구 감소를 고려한 주택 수급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광주시의 향후 10년간 주택 수요는 최소 52,800호에서 최대 63,900호로 예상되지만 주택 공급 물량은 최소 125,000호에서 최대 187,000호로 추정돼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